NBA 온에어 시즌 8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방송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부를지? 호수인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도님. 네, 안녕하세요, 학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거의 한 달여 만에 모인 이 자리인데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똑같이 지내고 있죠, NBA 고맙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정말 8년 동안 8년 동안 8년이 아니죠. 8년이 아니죠. 20 몇 년째. 항상 네,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거의 한 8년이 넘었네요. 그쵸, 제가 좀 쉰 것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매번 거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대답이 늘 똑같네요. 그것만 모아서 방송을 해도 웃기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늘 NBA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그래도 그렇게 늘 NBA를 계속 봐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 제가 방송을 안 보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만약 방송 안 보시면 다른 주제로 하는 게 훨씬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골프 방송. 뭐 그렇죠. 아. 네. 우리 또 행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네, 뭐 정신없이 지냈고 송년회, 송별회 뭐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유,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네,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들어보니까 네. 저희가 다 이렇게 좀 밤에 저녁 늦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녁 녹음을. 늦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퇴근하고. 가면 갈수록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여기 방이 조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다 보면 약간, 네.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약간 더 다운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다운 안 되게. 저는 저번에 그 방송 편집을 하다가 행인님 마이크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페이드 아웃이 돼가지고 저는 뭐 녹음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댓글 소개하실 때만 이게 마이크 볼륨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나오지 않던데요. 아, 그리고 이게 여기 방송실이 좀 생소해서 네. 이 마이크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색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떠세요? 많이 피곤한데 유의해서 가까이 가서 제가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오전 일찍 맞아요. 녹음을 네.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죠. 네. 네. 쉽지 않네요. 정말 이렇게 아침 일찍 하는 게 얼마만인지. 평소에 이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주말인데. 육아를 하면은 요 정도의 시점은 이미 한 3시간 정도 지났죠. 그렇죠. 이미 한 3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애들 밥 다 먹이고 뭐 어딘가 가서 지금 무슨가의 활동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입장권을 지금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 자체가 생소하진 않은데 어제 좀 제가 늦게 자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할 뿐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되는 NBA 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막 경기를 보고 막 있을 이제 한 시간이네요. 9시쯤에 경기가 시작하거든요. 이제 8시, 9시. 그럼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팬이처럼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누워서 빵을 먹으면서 이제 NBA를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번에는 그 녹음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앞당기면 저희가 녹음비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얼리버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조조 영화 같은 거. 미리 알려주지. 그래도 1시간은 조금 더 저렴해요. 더 일찍 해도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다음번에 제가 9시에 자신이 없어. 9시에 시작하시죠. 9시. 네. 좋네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행인님 네. 곧 생일이시잖아요. 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몇 번째 생일? 사실 육아 이후로 생일이 뭐 중요한가요? 저희라도 같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저번 방송에서 깨닫네요. 너무 말씀이 마지막에 없으셔서 제가 좀 끌어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방송 때 텐션이 최대한 안 떨어지도록 이미 좀 근데 이게 이미 떨어져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게 댓글 소개 이후에 제가 농구를 이게 NBA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개파에서 뭐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들어오세요.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 그거 원래 그랬어요. 그냥 개입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모두 그 이제 호수인님을 제외하고 네. 그 약간 리플리 증후군 걸린 사람처럼 그냥
아무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커렉션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오늘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던져주시면. 알겠습니다. 호수님도 혼자 말씀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막 던지시죠. 네. 학도님은 어떠셨어요? 뭐 지난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저는 뭐 해외 출장, 국내 출장 가느라고 네. 지금 컨디션이 사실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아하. 네. 다들 그, 목소리에 잠기셨네. 네.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그 지키기 발언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야 오늘 딱 한 달 된 날이더라고요. 이것도 박수를 한번 또 굉장히 보기 드문 책임감입니다. 그렇죠. 제형으로 지금껏 오래 볼 봤는데 수 없었던. 또 그 청취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것도 계속 얘기한 거 같아요. 저희와의 약속은 안 지키면서 왜 청취자 저만 약속을 지키기 그러니까요. 위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매 시즌마다 저 얘기를 했던 것 칭찬해달라는 같은데. 거죠. 칭찬해달라는 그렇죠. 아마 거죠. 다음 에피소드쯤에 이제 그 코너 하나 만들 겁니다. 이제. 그쵸. 네, 새로 네. 만들고 한 네. 2번 하고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어쨌든 학도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덕분에 또 모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도 네. 또 학도님이 이렇게 딱 모집을 하니까 더 네. 이상 뭐 안 된다, 뭐다 그때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좀 어렵고. 네네. 그렇죠? 네. 워낙 리더십 있는 분이셔가지고. 페이크 리더십이죠. 꼭 바지 사장 하나 앉혀놓고 하잖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저희 패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은 좋겠죠. 좋겠다. 네. 근데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4명 스케줄 맞는 대로 지금 어쩔 진행을 수 없어요. 하고 왜냐면은- 있습니다. 아.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어쩔 때문에 수 분이 없어요. 스케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방송이 올 시즌에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 시즌 8의 두 번째 방송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타임. 자, 행타임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아니, 저번 방송 듣고 오랜만에 그 인트로 음악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 제가 그거를 그 인트로를 했다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아. 영화가 나 다시 최고의 듣는데 BGM이죠. 너무 뭐가 오글거리더라고요. 제가 그 창피하더라고요. 자유님이랑 차에서 듣다가 그걸 계속 5초씩 돌려가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한 10분 동안 깔깔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약간 수정했습니다. 원래 앞에 인트로가 한 20초 정도 됐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길었어요. 되게 길었네. 네,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쇼폼으로. 네, 아주 짧게 바꿨습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소개해 좋네요. 주시죠. 네. 아, 네. 우선 뭐 저희가 방송을 올린 게 두 군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죠? 팟캐스트 그러니까 거기 팟빵. 어디죠? 팟빵. 네. 팟빵이랑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리셨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 유튜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구독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확인을 위해서 채널명을 쳐보고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구독 눌렀습니다. 아. 150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한 130명 되네. 138명입니다. 정확히. 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팟빵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처머리 형님이 진짜가 돌아왔군요. 꿈만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스미스팡님이 퍼스트 슬램덩크의 감동처럼 몰려오는군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거죠? 송태섭 그렇죠. 이번에 으로 나왔던, 됐던 네. 그 애니메이션 영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에넌콩드님이 이게 무슨 일이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King is back라고 하셨는데 진짜 왕은 안 왔죠. 네, 가야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네. 네. 르브론을 대변해 주시는 그분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왕은 나중에 또 합류해 주시길 바라고. 네. 기탄국어님이 새 에피소드 이건 꿈일 거야라고 하셨고 처모리 형님이 초반 키워드는 비하할 의도 없이 비하하는 것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호수님 말씀하시는 거. 제 얘기였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비하하지 비하할 않는데 비하할 의도는 없는데 아. 그 뒤에 나오는 거에 다 비하였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더 심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죠. 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라고 하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하시거든요. 기분 나쁘라고 들으려고.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MD님이
여 하시면서 뭐 이미지 파일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히사시부리라는 단어 말을 하고 있는 이 건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웹툰. 웹툰에 네. 네이버 웹툰이죠. 어디였지? 이거 찾아놨었는데. 알겠다. 이게 한국어로 오랜만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프리드로의 등장인물 김동환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 히사시부리라고 외치는 짤방이 유명세를 타면서 2014년부터 15년경에 사용된 드립으로 추정된다고 나무 위키에 나옵니다. 추정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옛날 그 역사 교과서 같은 거에 10년 전이네. 10년 전. 돌도끼 이런 거 할 때 어느 연대로 추정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네, 아무튼 네이버 웹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그래요? 웹툰이죠.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멜로 별별별님 여전한 입담의 멤버분들 행인님 쌍따옴표 하고 학도님 호수님 자유님과 함께 이번 에피소드에는 함께 하지 못하신 주인장님 가야님 남해크이님 마법사님도 모두 건강하시죠? 다들 소식이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야이님은 조금 그 미국 출장이 그렇죠. 많으신 것 같고 남해크이님 소식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 나타나신 거를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목격담이 네. 잠실 살아계시더라고요. 학생체육관 쪽에 SNS로 보신 살아계신다고.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목격한 건 아니고 네. 인스타에 그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거의 빅풋이네요. 네. 마법사님도 회사 일이 좀 바쁘죠. 그렇죠. 오늘 원래 이제 오시고 오시려고 싶었는데 했는데. 회사가 뭐 이사를 간다는 건가? 네네. 네. 주인장님도 주말에도 일하시네. 일정이 많으신 것 같고 아마 연말이고 연초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다음 댓글 보노보노가 좋아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발 중단은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저 이 아이디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노보노가 들어갔던 아이디가 있었나요? 바꾸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양민경님께서 뜨문뜨문이라도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셨고 야수장이님이 인트로 음악 나오자마자 뭉클했습니다. 근데 인트로 음악이 진짜 시즌 1 때까지로 돌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인트로 음악이 사실 뭐 저희가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그 뮤지션이 작곡을 한 그 인트로예요. 그렇죠. 어디서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저희에게 있죠. 그렇죠. 유일하게 그런 어디 등록이 안 된 그런 저희가 아는 뮤지션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 그 함께 농구했었던 그러다가 저기 그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갔던 천재 작곡가 한 명. 저희 시즌 1 이분도 아마 커리어 초반이라 그렇게 열과성을 당해서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 천재성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나 사실 코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으로 삼키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미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 클래식의 분이라. 그래서 저희 시즌 1 처음 할 때 인트로 음악이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이번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그 다른 노래들이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무섭더라고 검열이. 왜? 그 저희가 지금 자유님이랑 예전 에피소드들을 다 업로드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은 게 유튜브에 업로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음원 파일들이 몇 에피소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운을 받으려고 하니까 팟빵에서 그걸 또 금지를 시켜놨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파일 다운로드가 그 팟빵 어플 내에서만 다운로드가 되게 돼 있고 이거 추출을 또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님이 뭐 검색을 해서 또 찾아내서 뭐 이렇게 다운 받아서 이제 근데 또 유튜브에 올리려면 동영상 파일로 올라가야 돼서 이거를 제가 또 음원 파일을 받으면 영상 파일로 그 변환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 3까지는 올렸는데 많이 하셨네. 올리면서 이제 검열을 하잖아요, 유튜브가 저작권을.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 주인장님께서 데미안 릴라드 랩을 한 10초 정도 넣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요 음악이 여기 나오니까 이게 검열 대상이다. 그걸 작업하는 사람들이 잡아낸 AI겠죠. AI. 뭐 되게 팟빵도 무섭더라고요. 바뀌었어요. 팟빵도 이렇게 음원을 올리면 저작권을 먼저 그 서칭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 그 천재 작곡가 단문을 다시 한번
아니 그 저희 청취자분들 그래도 좀 계시니까 혹시 전문적으로 음원 작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하나 아 진짜 써주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안 네. 그래도 제가 그 시즌 1 때 거 쓰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좀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곡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왠지 있으시면 한 분은 계실 것 같은데. 네, 한 작업하실 30초짜리로 수 해서 있는.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네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방송. 네. 꽁으로 먹겠다 이거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재능 기부 해달라는 요청인 건가요? 아니면 뭐 소정의 그거죠. 뭐를 뭐 저희가 대답을- 갑의 위치는 아니지만 들어보고 결정을 네. 기부를 저희는 받는 입장이죠. 네. 네. 아무튼 야수장님께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옛 번호 혹시나 하고 술김에 전화를 걸었는데 흘러나오던 기억 속의 칼로린 같았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라고 똑같이 하셨고. 이 느낌이 받았어요. 예. 전 좀 생경하더라고 노래들. 네. 웁스 7777님 노아 방송이 끊기고부터 NBA 관심이 뚝 떨어져서 경기는 하이라이트로만 봤었는데 신기하게도 노아 방송 다시 듣고 나서부터 NBA 경기를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MD님은 긴 공백에도 폼이 전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들으면서 깔깔 웃었네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폼이 좀 죽었어요.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우리 텐션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의 합심을 잃었어 제가 봤어. 본인 말씀하시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레이레온 34님 와 2년 9개월 만에 컴백 전화 연결하고 싶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정모 추진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일레오님이 뭐 그 전화 연결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때 상당히 개그감을 보여주셨던 네. 게 기억이 나서 재밌었어요. 네. 퀴즈는. 네. 그래서 요 댓글 이후부터 학도님이 조금씩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랬나요? 네. 댓글. 그래서 피천등님께서도 시즌 8을 듣게 될 줄이야 너무 좋네요라고 하셨고 전 학교가 술 먹고 단 줄 알았어요. 저도 약간 이게 아니에요. 시간대가 이상해요. 몇 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10시 저녁 10시 40분 10분부터는 막. 달아주시고 9시 17분 건 또 안 달아주셔서 같은 날인데 그런가요? 9시 7분 것도 안 달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 느꼈어요. 요때 밥 먹고 들어와서 씻고 어디가 누웠다. 들어왔다. 아무튼 디르크 베르노 노비트키님이 10,000원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 별별별님 간만에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까 뭐 개별 경기도 재밌었지만 법 감독님이 건강 상태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다는 소식과 더불어 최근 별세한 레전드들의 옛 이야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돌아가신 그리운 의림들이 생각나서 댓글 드립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학도님이 아이디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스미스팡님이 연달아서 한 3개의 장문 카톡 같은 댓글들을 달아주셨고 논문 수준 댓글이죠 이건. 뭐 이 방송 다시 들을 때 처음 이 방송을 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잊지 않고 돌아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팟빵 자체가 그렇게 국내에서 많이 듣는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스포티파이로 옮기는 방송들도 있는데 플랫폼 좀 바뀌는 것도 바꿔서 해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해주셨고 뭐 그다음부터 시카고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하생략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빵 가셔서 댓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도님이 또 댓글 하나 달아주셨고 백장님이 방금 유튜브 1등 댓글 달고 왔습니다. 화이팅 계속 방송해 주세요 하셨고 전술보도님이 또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술보도님이 올 연말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주셨고 휴방 중에도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학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술을 안 먹은 걸 수도 있겠다. 굉장히 이런 담백한 댓글 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전술보도님 휴방 중에도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AI 아닌가 이거? 예,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 진득한 댓글. 진짜 이상한데? 한 달 전밖에 안 됐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술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댓글 야수장이님이 이번 시즌 시즌 A 첫 회 6분 19초경에 학도님이 자유인님에게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게 맞나 하고 말을 해주셨는데 여친 생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소름이네. 전혀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틀렸을까요?라고 하시는데 네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셔야죠. 너무 사적인 일이라 이건 또 생일보다 더 사적인가 이게? 그럼요. 이게
물어보면 이렇게 막 관심 갖고 이러면 그 가끔 이렇게 될 것도 안 된다고. 될 네. 것도 안 된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나리자 데이비스님, 자유님, 호수이님, 행이님, 합도님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오시지 못하신 나메이크님, 가야이님, 주인장님, 마법사님도 이번 시즌에 꼭 한 번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이 저희 4명 뺀 이 나머지 4분이 약간 고객처럼, 그러니까 객처럼 오시지 않는 방송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이게 좀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케줄이. 방송이 됐으면 저도 좋겠네요. 네. 트리플세네님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더 기쁘네요. 월간 노아 시즌 8 월간 응원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잡지였죠? 월간 동화 뭐 이런 건가? 아니, 그 윤종신. 아 달에 하나씩 냈죠. 그런 게 있구나. 네. 월간 윤종신. 야수장이님, 행인님, 행타임 살리기 댓글 응원 왔습니다. 단톡방에 하도 떠들어대서 팟빵 댓글란을 깜빡했었대요. 네. 그 단톡방을 제가 폭파시켜 버릴까요? 아니 거기가 그 해우소 같은 분들이 몇 분 네, 계셔가지고 그 있어야 돼요. 약간, 야수장이님께서 방송 들으며 나라님의 탄핵 과정을 2번이나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방송을 오래 한 것도 있지만 늘 좋은 소식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클불은 아직 잘 나갑니다라고 해주셨고 팟빵에서의 댓글은 여기까지고 유튜브의 댓글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3개 정도 달렸는데 오랜만이네요. 진짜 깔깔 웃던 분들 맞죠? 라고 하셨는데 맞아. 저희 맞아요. 저희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깔깔 웃돈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죠. 깔깔 웃는 졸라 시끄러운 새끼들이라고 원래 초반에 말이 많았죠. 악플이 난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 이게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지들끼리 쳐웃는다 뭐 이런 너무 거. 시끄럽다 뭐 웃을 때 뒤로 빠져서 얘기해라. 네. 팟빵 듣고 여기서 뭐 하셨고 그다음에 야수장이님이 살짝 늦었네요라고 하셨고 스미스팡님이 널리 퍼지기를 하셨고 이시네마님이 1등이요라고 하셨고 그게 아마 백장님. 이분이 백장이신 것 같아요. 행님 학도님 제가 진짜 좋아요. 행타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눈물 흘리며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백장님 그 아이디를 눌러서 들어왔는데 유튜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구독자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분 채널에 올릴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편승할까?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말씀 주시면 저희가 NBA 관련된 콘텐츠. 전혀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뭐에 관련되셨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시네마니까 영화 관련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영화. 네. 좋네요. 네. 그렇네요. 유명한 분이 또 좋아해 구독자님이 1.2만 명입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시죠. 비교가 안 되네요. 저희 138명인데. 왜 오신 거죠? 이 누추한 것까지. 아무튼 네. 저희의 방송이 어떤 취미 생활이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댓글들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2 채널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들 확인을 할 테니까 또 많이 달아주시면 최대한 축약해서 에센스만 또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유튜브로 방송 올리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아카이브식으로 지난 팟빵에 있던 방송들을 최대한 올려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팟빵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유튜브에 이게 방송이 올라가 있으면 예전 방송 잘 안 들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듣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좀 있고 스포티파이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팟빵은 이제 댓글이 워낙 해온 게 있어서 차마 이거를 중단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팟빵 어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싸이월드처럼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없어질까봐 저희가 이제 아카이브를 다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 네. 일단 근데 그 변환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제가 그 자유인님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한숨을 한 수십만 번 쉬었대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전환 작업을 하시는 게 팟빵 플랫폼이 없어질까봐
뭐 그런 것도 그런 없지 것도 않아 없지 않아 있고. 있죠. 데뷔를 하시는 그리고 거. 이제 네네네. 유튜브가 훨씬 더 듣기 좋으시니까 접근성도 접근성이 좋고. 좋죠. 예. 이 저희가 팟캐스트로 올리는 거라 그 유튜브 뮤직에도 올라갑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유튜브 뮤직에 팟캐스트를 만드는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있어서 재생 목록이 팟캐스트로 뜰 거고. 네. 채널 음. 플랫폼 확장은 한 요 정도까지만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뭐 더 이상 더 하고 이상 싶은 하면은 생각은 저도 없어요. 댓글 달리고 이러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두 개가 마지노선. 그리고 이게 기존에 구글 팟캐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맞아요. 플랫폼이 이제 지금 유튜브 뮤직으로 네,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유튜브 플랫폼은 여러모로 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이 월간 노아 시즌 8은 저희가 양쪽에다가 올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 하신 거죠? 네.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 네, 끝났다고. 행타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NBA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호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NBA 컵이 미로키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의미 없는 토너먼트라고 소개시켜드렸던 뭐 저희라기보단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의미 없는 것 치고 우승하고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사무국에서 그 어떻게든 이 NBA 컵을 통해서 이 NBA 이제 그 비수기 11월, 12월 네. 특히 초반. 이제 NFL이 맞아요. 한창 이제 난리를 네. 치고 있을 때 이제 NBA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을 때 이때 뭔가 NBA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무국 전체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코트 바닥부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막 뭔가 조금이라도 화제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 눈 아프던데. 그렇죠. 화려하긴 하더라.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노이즈 마케팅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작년에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이제 뭔가 그걸 통해서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번에 뭐 미러키 벅스가 우승을 했죠. 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 사실 이거 좀 별론 게 아이디어가. 전 사실 NBA 결승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시즌 중에 이런 컵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가 대항전처럼 뭐 지난해 피바에서 뭐 우승했던 팀, 그러니까 국가의 뭐 리그에서 우승했던 팀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차라리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서 잘 나가는 리그 팀들 불러서 NBA 팀들이랑 붙여보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어요. 챔피언스 리그처럼 그런 것처럼. 괜찮네요. 오히려 국가 대항, 그러니까 국가 간에 있는 리그 팀들끼리 붙이는 게 더 그게 이제 재밌지 비시즌에 FIBA 인터컨티넨탈 컵이라고 해서 존재합니다. 않을까. 아 그래요? 하지만 NBA 팀은 나가지 않죠. 그렇죠. G리그 팀이 아마 나갈 겁니다. 아, 네. NBA 원래 좀 거만하잖아요. 네. 원래 항상 그 논란되는 거 있잖아요. NBA 우승하면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른다고. 그치. 월드 챔피언을 뭐 아시냐고 막 항상 되게 그 육상 선수가 그랬죠. 그렇죠. 미국에. 네. 심지어 금메달을 딴 선수였죠.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NBA랑 FIBA랑 약간 조금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현재이자 뭐 공생 관계죠. 그렇죠. 네. 네. 여러 사업에서 공유하는 것도 있고 네. 하지만 또 이제 갑을 관계가 이제 약간 돈 싸움이기 때문에 NBA가 사실상- 돈이 훨씬 더 그렇죠. 많죠. 예, 상업적으로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방금 행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있는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로 서아시아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렇게 프로 리그 팀들끼리 그 시즌 중에 같이 리그를 치르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뭐 좋은 의미 없는 아이디어네요. 토너먼트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벅스가 이걸 우승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한 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 이제 지켜봐야 될 팀으로 벅스를 소개시켜드렸었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실망스럽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나름 그래도 한 달 사이에 성적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기준으로는 그 전이 실망스러웠다면은 그리고 어쨌든 토너먼트를 이기긴 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또 이제 버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이 우승을 통해서 어쨌든 선수단의 어떤 동기부여 측면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릴라드의 첫 우승인가요? 그래서 뭐 짤들 막 돌더라고요. 막 그 이제 릴라드에게 있는 거고 나머지 레전드에게 없는 것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트로피를 꼭 쥐어안고 계속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쿤보가 저는 이제 그 우승 직후에 이제 그 인터뷰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제 굉장히 길게 장하게 똑같은 얘기를 맞아요.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어쨌든 이제 뭔가
포부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는 네,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뭔가 다시 이제 이번 시즌 그러니까 다시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느낌으로 들었고 쿤보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팀 성적은 사치하고 나더라도 팀 성적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 성적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좀 다른 기존과 좀 다른 게 있다면은 그 본질에 좀 충실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쿤보는 사실 코트 페인트 쪽으로 이제 휘젓는 게 사실 그 강점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 NBA 거의 역대 최고의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쿤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외곽 슛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커리어 초반에 비해서. 근데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예, 폼도 이상하고. 근데 이번 시즌에는 3점을 거의 안 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 트렌드와는 지금 완전 혼자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 이제 페인트 쪽에서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인트 지역에서만 지금 평균 득점이 20득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인 평균 득점 30점이 넘고 페인트 쪽에서만 평균 20점 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3핏을 달성했던 레이커스 이후로 그러니까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페인트 지역 평균 기준으로. 그래서 잘하는 거에 뭔가 집중했을 때 쿤보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좀 저희가 이 3점이 난무하는 시즌에 어쨌든 이런 경기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이런 뭔가 스타일의 공격에 포커스를 뒀을 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거에는 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선수들에게도 뭔가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네. 그 릴라드의 존재감 때문이지 않을까 또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릴라드도 최근에 좀 폼이 많이 그래도 다시 초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올스타 이제 그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요 이제 그 현지 방송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 어떻게 생각하는지 릴라드를 선발로 꼽는 애널리스트도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릴라드도 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릴라드가 코트에 있으면은 그 외곽 슛을 견제하려고 수비들이 많이 나가면서 페인트 존이 헐거워지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는 네. 거 그런 거 말씀하신 네네. 거죠? 네. 네네. 그러네요. 근데 선수들이 이거 우승하면서 거의 50만 불씩 받아가던데. 맞아요. 인당이요? 네. 네. 야, 돈도 많이 받고. 뭐 근데 열심히 할 만하네요. 그 정도면. 돈이라도 줘야지 애들이 이제 하는 거죠. 예. 뭐 뭔가 좀 저희가 나중에 또 그 자유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승 상금이 아니라 그냥 인당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50만 불에 육박하다고 제가 기사를 언뜻 봤는데 뭐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준우승 팀 선수들이 25만 불 정도 씩 받아간다. 네. 돈만큼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건 네. 같기도 하죠. 그래서 쿤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막 그 이제 자기는 사실 본인은 사실 연봉이 워낙 높다 그치, 보니까 그치. 이런 상금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팀 내에 있는 이제 뭐 노네임 선수들 있잖아요. 뭐 G리그에서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로키들도 있고 이 선수들을 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를 라커룸에 갈 때마다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부하나요? 자기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얘네가 아니, 내 돈을 건 받아서 안 될 것 같고. 네, 다 얘네가 이제 우승하면 다 같이 받고 네, 이런 거. 실제로 돈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 경기를 끝날 때마다 라커룸 가서 그 선수들에게 계속 막 야 우리 한 경기 더 이겼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또 리더십이 있었네요. 나도 저게 되게 좋은 리더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보기 힘든 네. 콤보의 마인드 자체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올스타전 관련해서 네. 포맷이 좀 변경이 됐던 네. 거. 네. 예, 혹시 어떻게- 포맷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네. 그럼 학도님이 한번. 네. 일단은 동서부 컨퍼런스로 이제 전통적으로 진행됐던 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그 총 4개 팀을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한 팀은 이제 루키에서 이제 승리하는 팀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나머지 루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 2년 차. 루키 대 소포머. 소포머 팀 중에서 네, 네. 승리한 팀이 이제 그쵸.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 팀이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 세 팀은 총 8명이 구성된 올스타 플레이어들이 세 팀으로 나눠져서 총 4개 팀이 그 올스타에 출전을 하고 그렇죠. 준결승 결승을 이제 총 40점, 맥스 40점까지 먼저 찍는 팀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포맷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 그런 어나운스가 나오자마자 뭐 여러 선수들이 이게 뭐냐, 네. 뭐 what the fuck이냐 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네. 정말 그 완전 맹비난을 했던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마치 이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NBA의 본질을 자꾸 좀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올스타 게임 자체가 워낙 인기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졌다 보니까 막 보면 막 한 팀에 막 200점씩 넣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보는 재미가 없잖아요.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사무국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좀 축구스러워진다는 좀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축구스러워진다.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뭔가 해외 다른 리그,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뭔가 좀 비교를 하면서 그쪽의 모델을 좀 카피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축구에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호수인님의 그 축구를 비하하는 그냥 바로. 사실 축구를 잘 모릅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축구 몇 명 나오잖아요. FM이라는 게임을 제가 굉장히 오래 해봤는데 네. 제가 국대 감독하면서도 팀 감독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아무튼 그러니까 축구를 딱 집었다기보다는 아, 이제 다른 리그들의 다른 경기. 다른 종목들의 뭔가 그런 모델들을 자꾸 또 와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뭔가 만드는 그러니까 짜집기를 하는 느낌이 좀 있다. 호수님께서 이 변경된 포맷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바예요? 그 약간 부정적인 저는 의견에 대해서? 원래도 안 봤었거든요. 저는 이전에 한창 저희가 팟캐스트 하던 진행하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스타는 거의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원래도 의미가 없었고 지금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근데 틀어는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 욕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틀어놓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2000년대까지는 틀어놓고 봤었어요. 이제 뭐 코비 르브론 한창 이제 뭐 하고 했을 때는 아직 2000년대 아닌가요? 2000 초반 00년대 네. 00년대 네. 10년대부터 이제 안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보지도 않고 스코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습니다. 딱 그 10분짜리 올스타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게 제가 이제 올스타 부문을 다녀왔는데 저도 한 0304인가 네. 그때 그 숀 메리언이 올스타전 나왔고 조던이랑 같이 반대편 했을 골 때 갑자기 골 넣을 때 그 이후로 안 본 것 같은데 조던이 한창 있어요.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뭔가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올스타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올스타전에. 동기부여가 전혀 없죠. 동기부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올스타에 선정됐다는 게 예전만큼 그 선수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주거나 예전 뭔가 같은 커리어에 영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선수들이 사실 배가 부른 게 많이 되게 큰 영향이 있죠. 그리고 뭐 같은 놈들 계속 뽑히는데 네. 뭐 보면 케빈 듀란트 뭐 14번 올스타 어피어런스 이러는데 뭐 한 번 더 뽑힌다고 어떤 영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그 횟수에 따라서 그 뭔가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 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느끼는 그런 긍지나 뭐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마저도 뭔가 이제는 그러니까 뽑혔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영광스럽겠죠. 영예스럽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뽑힌 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자체가 그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올스타전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저희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수들이 뭔가 이게 뭐 저희가 예전 방송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뭐 로드 매니지먼트도 있을 거고 뭐 끼리끼리 청 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뭔가 예전 같은 뭔가 일을 악물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이거를 뭔가 해결해야겠다 아니면 뭐 뭔가를 달성을 해야겠다 이런 정신 자체가 좀 결여된 게 아닌가. 행인님께서는 뭐 올스타전에 대한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저는 사실 올스타 투표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듣자마자는 올스타에 대한 영예가 더 추락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되게 어렵겠지만 올스타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해서 올스타에 대한 영예를 좀 더 높여주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만약에 4팀이나 뽑히고 뭐 루키도 들어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올스타에 뽑히는 의미가 더 이상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위기가 찾아왔네요. 올스타.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한창 팟캐스트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아담 실버 총재가 부임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아담 실버 총재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많이 해왔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뭔가 처음에는 그런 자리를 잡는데 많이 기여를 했고 특히 이제 그 뭐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그의 어떤 그 경제적인 초석을 좀 이제 뭔가 확장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특히 좀 뭐 그 구단주와 선수들 간의 어떤 관계 사이에서 뭔가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 같은 걸 잘 수행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네. 왜냐하면 이 올스타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포맷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뀐 그쵸. 거거든요. 팀 저희가- 르브론, 팀 듀란트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 신선했었고 뭔가 이게 뭔가 새로운 재미를 부여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거 신선했지만 그 뒤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 뭔가 팀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 이스트 웨스트를 없앤 것도 그렇고 뭔가 이 한번 뭔가 시도를 했으면은 그 변경된 그 안을 가지고 뭔가 좀 꾸준히 쭉 이어가려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자주 오히려 변화를 하면서 오히려 팬들과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너무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네. 전 오히려 올스타 뽑히면 그 만약에 지거나 아니면 자기 평균 경기 스탯보다 떨어지면 그 팀한테 뭔가 불이익을 준다거나 경기 승수를 한 2에서 3개 깎아버려요. 그럼 연대 책임 해가지고 대표로 나가 있는 놈한테 열심히 뛰게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빡센데요? 당근보단 채찍이거든요, 무조건. 아니, 동서부 유지하고 그렇지. 그 조절해야 이긴 돼. 컨퍼런스한테 플레이오프 1승씩 더 주는 거야.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거? 당근만 주면 안 된다. 이거 채찍을 줘야 돼. 깎아야 돼. 깎아야 돼. 거의 러시아 수준인데 이거? 아니, 마이너스 20점으로 시작하기 0대 마이너스 20을 아니 제 말은 기존에 그 있었던 그 좋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유산들 레거시를. 그걸 어떻게 좀 잘 이끌어 가볼 생각들을 하면 참 좋은데 네. 물론 이런 이중 산업과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데 기존 거를 조금 더 잘 살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스포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올스타전에서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긴 팀한테 나중에 파이널에서 홈 어드밴티지 그게 MLB인 MLB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MLB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그렇지. 가서 내 영향을 팀을 위해서 주는 뭔가 이렇게 거니까. 따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스타전은 팬들을 위한 그 어떤 축제? 팬들에게 뭔가 축제여야 서비스를 되는데, 그렇죠. 해주려는 목적으로 올스타전 자체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선수들이 조금 자기 컨디션 관리나 뭐 덩크하다가 부상당하면 어쩌고 뭐 이런 별별 핑계로 맞아요.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거는 팬들에게 좀 기만하는 행위다. 기만하는 그렇죠. 행위다. 예, 본질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도 본질은 선수들의 그런 예. 거의 그 행동에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사실 뭐 리그가 어떻게 포맷을 바꾸든지 간에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가 뭐 별로 이렇게 올스타전에서 너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것들이 사실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로만 팬들을 위해서 뭐 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올스타전에서 이악 물고 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은 팬들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 보는 사람들도 훨씬 더 전 사실 뭐 좋아지지 올스타 않을까.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덩크 콘테스트나 3점 슛 콘테스트나 뭐 그런 것 중에 스킬 챌린지 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약간 좀 형식적이죠. 예. 너무 약간 좀 뭐라고 해요 학예회 수준으로 조금 되게 떨어진 것 같고 좀 문제가 그런 거 많습니다. 좀 변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도. 근데 이번에 그 올스타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이센터에서. 스테픈 커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저도 좀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어쨌든 내 팀이 생기는데 그 팀 중에 심지어 한 팀은 루키 팀 아니면 소포머 팀이잖아요. 근데 걔네를 상대로 뭔가 올스타전이 뽑힌 선수들이 1, 2년 차 선수들을 상대로 하면서 무슨 기분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면 쪽팔리니까 더 열심히 하려나. 그럴 수도 아니 있겠죠. 뭔가 좀 상대 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족박 같은 느낌 들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아닐 있죠. 수도 있잖아요. 1, 2년 차 애들을 상대로 팬들과 감독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뽑아준 나름 그래도 리그의 24명에게만 영예가 돌아가는 거기에 선출된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상대팀에 1, 2년 차 선수들이 있어. 1년 차 될 수 있고 2년 차 될 수도 있지만 그럼 걔네들을 보면서 뭔가 얘네들을 무슨 생각이 들까? 예. 되게 졸라 좀- 지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졸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그죠. 그것도 우선 하나 있겠지만 걔네들이랑 우리가 상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되게 별로라 생각하지 않을까.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부족한 어떤 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쟤네랑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불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도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팬여분들 얘기 들으면서 마지막에 또 생각났던 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클 조던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올스타전 프리즈아웃 게임이잖아요. 그 85년도 올스타전이었죠. 그때 마이클 조던이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전 이제 팬투표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100% 팬투표였으니까 선발로 뽑혀서 올스타를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아이지아 토마스라든지 그런 다른 선수들이 동부 컨퍼런스에 있는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인기라든지 영향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볼을 거기 안 줬다. 네, 그래서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일화를 통해서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빡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그 뒤에는 올스타전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고 뭐 덩크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올스타전 자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일화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선수들이 과연 그런 멘탈리티를 같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면서 또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오는 좀 현타, 배신감, 좀 실망감 이런 게 좀 이렇게 같이 몰려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 듣다 보니까 한 몇 년 후에 올스타전은 없어질 수도 생각해보면 있겠어. 축구에는 올스타전이 없는 것 같아요. MLS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K리그 있고. K리그도 K리그도 있고. 있어요. 네. 주요 리그에 없나요? 라리가라든지. 영국에는 없었던 것 네, 같고 그런 데는 스페인도 없어요. 없고 이 독일도 올스타 그 포맷은 거의 다 이제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유럽권에서는 올스타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뽑기는 해요. 뭐 포메이션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베스트 11 그쵸. 이렇게 뽑긴 하는데 그 둘을 뭐 경기를 붙인거나 이거는 뭐 자선 경기거나 은퇴한 선수들 모아다 놓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올 NBA 선정은 하는데 올스타전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올 NBA는 근데 컨퍼런스 다 합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퍼런스별로 베스트 5를 뽑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튼 위기가 올스타의 전체적으로. 명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부상과 트레이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엔비드가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또 나갔죠. 돌아왔다 나갔네요. 나갔다 돌아왔다 반복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얘 그 신발 브랜드 바꿨을 때부터 손절했습니다. 스케쳐스로 바꿨을 때. 언더아머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언더아머 모델 자체도 거의 별로 안 했죠. 얼마 안 되게 했어요. 안 했죠. 네. 카와이도 복귀를 했습니다. 카와이도 복귀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이제 넌 컨택 프랙티스를 뭐 시작하려고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정도 단계여가지고. 카와이 커리어에 그 정도면 복귀 아닌가요? 코트를 밟은 거 자체가 코트 위에 연습 걔가 코트를 발에 밟고 디딘 농구화를 거면은 신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밟았다. 거의 복귀로 봐야 됩니다. 네. 얘 커리어에서는. 그래서 카와이 관련된 업데이트는 정말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 없는. 그리고 자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던데. 네, 자이언은 뭐 지금 당장 계속 무기화 나온 상태인 거고. 네. 뭐 그 한숨이 나네. 자이언은 볼 때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네. 왜냐면 이게 자이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었잖아요. 저희 그쵸.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같이 이제 미국 출신 슈퍼스타가 시급한 시기에 이게 뭔가 국제적인 슈퍼스타들은 많지만 이제 르브론, 커리, 듀란트가 은퇴를 하면 이제 뭔가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미국 출신 슈퍼스타가 누구냐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뭐 있기는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기대를 했던 선수가 저는 자이언 윌리엄슨과 자모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모란트는 총 쏘고 이제 지금 총 여러 번 쏘고 이제 지금 뭐 나오긴 하고 있지만 리그 사무국 자체적으로 뭔가 이 선수를 위주로 홍보하는 그죠. 자체를 굉장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이언은 아예 나오질 않고 있고 몸무게 관리는 여전히 계속 안 되고 뭐 시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저희가 기대를 가장 크게 걸었던 미국 시 2명 선수가 이렇게 뭔가 나락으로 가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오늘 리그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자이언과 자모란트를 필두로 한 미국 출신 선수들의 없는 거 부재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퀴클리는 엠마뉴엘 퀴클리. 이마뉴엘 퀴클리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퀴클리가 주요 선수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소수희님이 주요 선수에 퀴클리를 넣으셔서 놓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 선수 넣은 이유는 제가 판타지에서 들고 있어요. 이마뉴엘 퀴클리가 제 판타지에서 5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번 5번째 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 정도면 꽤 시즌에 높은 거 한 아니에요? 네? 이번 시즌에 한 꽤 2번 높은 거 떴나? 그래서 퀵클리는 제가 항상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 넌지시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별로 비중은 없네요. 전 제가 판타지는 놓친 줄 좋아요. 알았어요. 네, 네, 스카디 반지는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음. 어쨌든 토론토는 지금 뭐 퀵클리도 퀵클리고 반지도 만수고 지금 펠트도 지금 다시 또 다쳤다가 뭐 이런 상황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은 마켈 폴츠는 뭐 하나요? 폴츠는 지금 리그에 없습니다. 아. 네, 이번 시즌에 올랜도랑 재계약을 안 해가지고 NBA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아쉽네. 그렇군요. 이번 시즌에 마켈 폴츠를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저도 패널분들 갑자기 생각이 3년 전에 머물러 계신 패널분들 덕분에 네. 혜인님 좀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리고 트레이드가 한 건 있었죠. 슈레더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합류를 하게 네,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1화 방송 때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그 성적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살이 나고 있고 그 상징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멤피스 그리즐리즈 상대로 51점 차로 대패를 했고 그 경기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모든 스탯 라인이 빵 개인. 턴오버를 제외한 턴오버와 출전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12분 이상을 뛴 거 중에서 이제 빵 득점, 빵 리바, 빵 어시 뭐 이런 식으로 4턴오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또 영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네, 정지부를 찍었죠. 커리가 필드골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죠. 커리가 12분 이상 뛴 경기 중에서 그 무득점으로 끝났던 유일했던 커리가 유일한 경기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가 저희가 뭐 그때 뭐 포짐스키도 말씀도 드렸었고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짐스키는 오히려 루키 시즌보다 좀 퇴보를 한 느낌이고 디앤서니 멜턴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디앤서니 멜턴 다시 시즌 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로스트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사실 언론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슈퍼스타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레더는 당연히 뭐 그 정도 레벨의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거론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우선 뭐 지미 버틀러도 있을 거고 지미 버틀러는 근데 거의 지금 29개 구단에서 다 그렇죠. 다 하고 있죠. 다 관심이 있대요. 버틀러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번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되는 거는 정말 기정사실 그럴 것 아닌가 같아요.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버틀러도 얘기가 되고 있고 잉그램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NBA가 그 셀러리 캡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그 사치세를 부담하는 팀들에게는 뭔가 추가적인 영입을 하거나 추가적인 선수들을 이제 어쨌든 뭐 트레이드 픽들 포함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만큼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름 끼치는 그런 수준의 네임밸류들이 거론되는 그런 선수들이 팀을 이동하는 그런 트레이드는 아마 좀 당분간은 보기 쉽지 않을까 이런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레이커스는 어떤가요 지금? 레이커스는 저희가 그때 1화 방송 때 제가 이제 뽀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뽀록이 맞았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대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부끄러운 수준의 그런 경기력들도 많이 보여줬었고 르브론도 또 이제 한 2경기 정도 또 이제 셀프 휴가 갔다 왔고 그래서 최근에 좀 뭐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뭐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때 1화 때 말씀드렸던 그 경기력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그 와중에 르브론 트레이드 루머도 있는 거 아셨나요? 어디로요? 골든 스테이트. 그걸 보면서 참 되게 르브론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피셜인가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뭐 또 막 예전에 그런 인터뷰가 또 부각되는 거죠. 뭐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커리랑 같이 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무 좋다. 하면서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인터뷰를 또 했고. 파리 올림픽에서 보니까 둘이 뭐 잘 맞던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상 그런 디시전도 그렇고 항상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뭐 커리와 합류설 뭐 이런 루머들이 또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다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레이커스는 뭐 기대가 안 됩니다. 네. 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뭐 저번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시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저희가 그때 방송을 할 때 한 달 전에 과연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팀들이 한 달 후에도 잘하고 있을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15승을 달리고 있었던 클리블랜드가 클리블랜드가. 한 달에서 15승 15패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심지어 아직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의하게 승률 8할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네, 아직까지 잘하고 있죠. 팀인데요. 네. 뭐 저는 그때 방송 이후에 음. 클리브랜드를 보면서 좀 잘할만하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하이라이트 조금 보면서 네. 전 재밌더라고요. 뒤가 없는 공격 농구라고 해야 되나? 네, 아주 적극적으로 네. 애들이 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네. 일단 필라델피아 네. 네, 소름 팀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무슨 뜻인가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소름 끼치게 모든 면에서 소름 끼치죠. 그 부상 상황도 소름 끼치고 네. 성적도 소름 끼치고 네. 미래도 소름 끼치고 그냥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소름 끼치는 팀이 그럼 앞으로 필라델피아가 향후 한 10년 이상은 파이널은 불가능하다. 아 10년이요?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멀리 갔나요? 미래도 1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이번 시즌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엔비드가 지금 이렇게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네. 저도 엔비드를 한 3년 전에 팔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아예 버튼을 빨리 눌러서 이 팀이 사실은 그 선수 보는 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픽을 갖고 있어도 막 행인님 잘 보면 뽑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왜 나를 봐요? 아니 식서스를 봐야지 왜 나를 보냐? 아니, 판타지 할 때도 아. 아무튼 그렇죠. 식서스였죠 행인님이. 그렇죠. 항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았으면 빨리 눌렀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가 10년 뒤까지는 또 모르겠지만 없다고 하니까. 네. 엔비드가 지금 기존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만기 계약을 연장 계약을 해놔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미니멈 2027년까지는 섹서스에서 슈퍼맥스를 받으면서 잔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항상 이 불확실성에 이제 시달려야 되는 거죠. 엔비드는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엔비드 다음 얼마 시즌에 받지? 건강할까? 네, 이런 식으로 연간 50밀리언이 넘을 겁니다. 네. 그럼 그만큼 받는 어떤 다른 팀의 선수랑 트레이드 되는 방법. 근데 상대 팀이 걔를 데려올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올지 안 나올지도 50 모르는 밀리니까. 선수에 대해서. 카와이랑 바꾸면 돼. 그렇죠. 카와이도 지금 3년 연장을 했잖아요. 네. 오프 시즌은 3년 연장이 네. 돼 있거든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한 케이스죠, 둘 다. 이 새끼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무슨 코인 이제 등락폭으로 큰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도지코인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폴 조지 효과일까요? 폴 조지. 폴 조지. 그건 너무 샤머니즘 아닌가요? 폴 조지. 그러네 또. 네, 폴 조지가 인디애나를 떠난 이후로 네. 늘 브룬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뭐 불운도 있고 지가 만든 것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폴 조지도 지금 뭐 계속 들쑥날쑥하고 있고 네. 정말 힘든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벅스 얘기는 조금 했었고 네. 히트 같은 경우는 버틀러를 보내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리빌딩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대놓고 우리 내놓을 거야 매물로 내놓은 거야 한 게 아닌데 누가 봐도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잔류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초기에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히트가 최근에는 그나마 성적이 좀 반등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제 동부 하위권이었고 최근에 10경기 기준은 그래도 이제 뭐 6승 4패를 기록을 하면서 뭐 동부 자체가 병신이니까 지금 한 6위까지는 되거든요. 그 정도 보면. 네. 디트로이트도 상당히 높더라고. 디트로이트가요? 생각보다. 네, 11위 정도. 지금 11위네요. 11승 7패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작년보다 잘하고 훨씬 잘하고 있어서. 네, 작년보다 5배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워싱턴이 4세. 그리고 동부에서는 승률이 5할이 넘으면 6위다. 네. 그래서 그 팀이 지금 마이애미다. 그래서 어쨌든 히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베마데바요도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지금 그 지난번에 폼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버틀러마저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버틀러 잘해주고 있어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질러야 된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다른 팀들이. 네, 그래서 아마 한동안 그 트레이드 관련된 루머는 버틀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 트레이드 기한이 언제까지였죠?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보통 이제 2월 중순 정도까지니까 올스타전 지나고 한 일주 정도까지였으니까 2월 중순까지가 아닐까. 네. 댈러스는 약간 실망팀이라고. 댈러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실망팀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여기 적어드린 키워드는 지난 방송 기준으로 적어드린 거였고 댈러스는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4위인가 5위 그렇죠. 그러는데. 네, 댈러스가 지금 반등을 해서 4위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지난 8경기 기준으로는 무려 8승 2패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여기 중심엔 당연히 루카 돈치치가 있겠죠. 네, 돈치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을 했었는데 그리고 맹비난을 받았었죠. 컨디셔닝 또 안 한다 했던데 이제 최근 한 달의 기준으로는 영락 없는 탑5 선수급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댈러스가 이제 다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멤피스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멤피스는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2위입니다. 서부. 2위. 네, 서부 2위까지 올라왔고, 네, OKC에 이어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지난 10경기 기준으로는 8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머렌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부상에 부른 팀으로도 이제 같이 그쵸.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선수들이 하나둘씩 복귀를 했고 풀 전력이 되면서 이제 멤피스가 이제 다시 이미 출중한 벤치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네. 선수를 육성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런 잭슨 주니어도 지금 커리어 거의 가장 잘하는 시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모렌트는 자모렌트 하고 있고 데스먼드 베인도 슛감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고 벤치에서 산티 알다마 그 이제 그 스페인 선수죠. 스페인 국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만기 계약을 앞두고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산티 알다마. 산티 알다마. 이름이 좀 산티나. 왜요? 난 알다마에도 알다마. 그렇죠. 저도 알다마가 더 들리더라고요. 사구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산티나 알다마 같은 느낌으로. 정부 생각했습니다. 알다마. 네. 제기리는 요즘 어때요? 제기리는 부상 때문에 너무 그 출전 경기가 적은데 어쨌든 나오면 그래도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은 로스 자체가 그냥 두터워요. 굉장히 두께가 뎁스가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건강만 하다면은 이 건강이라는 단서가 지금 제가 매년 묻고 있긴 한데 멤피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건강했을 때 실제로 잘했었던 경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기대할 수 있는 팀이 아닐까 건강만 하다면은 네. 카와무라 위키도 거기 있죠. 그렇죠. 요즘 G리그에서. G리그에서 네. G리그에서 거의 폭격하던데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G리그를 폭격한다고 해서 NBA 로스터에 든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워낙 그 어쨌든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알렉스 카루소가 그렇죠. G리그에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서 네. 올라온 케이스죠. 물론 이제 카로소는 NBA에서 잘하기는 하는데 이제 G리그에서 잘한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거고. 브로니도 요새 좀 잘하는 것 같던데. 브로니 뭐 잘해봤죠. 30득점하고 막 폭격하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그 G리그가 쇼케이스를 올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전체 팀이 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약간 그 전국에 있는 스카우터와 뭐 세계적인 스카우터 앞에서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그 초청 이벤트죠. 네, 그걸 지금 올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서 잘한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잘하니까. 네. 잘해봤죠, 좋아지고 뭐. 있으니까. 네, 잘해봤죠. 뭐. 네. G리그에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다. 브로니 하니까 되게 웃긴 게 생각났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이거 좀 다른 얘기로 좀 가서 죄송한데 르브론 제임스의 골든스테이트 트레이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되게 웃겼어요. 조합이.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가 같이 가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원 플러스 원인가요? 부적처럼 따라야 되는 거죠. 네. 약간 야니스 안테토쿤보 삼형제처럼.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타나시스는 이제 코트에 없는 게 그거였고, 맞다. 타나시스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NBA컵 우승한 다음에 쿤보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게 타나시스더라고요. 근데 타나시스가 저 뒤에 간정석에서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어깨에 뻥 딱 차고 쿤보가 막아주고 딱 한 다음에 이제 허거하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고 좀 얘기가 많이 샜는데 어쨌든 브로니 제임스는 그 트레이드 루머에서 같이 패키지로 올랐던 게 졸라 웃겼다. 네.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네. 벌써에서? 받아드릴게요. 브론이랑 커리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야사나 뒷이야기들이 더 재밌는데요. 네, 재밌네요. 네. 자, 순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는 클리블랜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보스턴, 뉴욕, 올랜도 순입니다. 매직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죠. 올랜도가 저희가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었는데 잘하고 계신다 그랬던 것 여전히 굉장히 그때 파울로 벤케로가 이제 부상으로 장기 아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츠 바그너를 위주로 어마무시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프란츠 바그너도 장기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츠 바그너 위주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바그너가 아웃이 되면서 최근에 폼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10경기 기준으로도 지금 5승 5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돌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넘버 1과 넘버 2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런 석스도 지금 지난 경기 때 그 발목을 다쳐서 지금 약간 아웃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순위는 올랜도는. 높지만 앞으로 미래는 좀 암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힘든 시기를 한동안 겪을 것 같고요. 그 벤케로가 컴백할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동부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팀은 뉴욕 닉스죠. 이제 클리블랜드와 버스턴은 잘하고 있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그 팀 수비 정신을 가지고 있는 톰 티보드 감독이 이끄는 팀인데
공격이 아주 날카롭게 음흠. 진행이 되고 있고 수비는 아직까지도 좀 약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공격 돌풍의 중심에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있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죠.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그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였죠. 그 친정팀, 그 팀버wolves와의 경기, 미네소타 팀버wolves와의 경기에서 무려 30-20을 기록을 하면서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동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칼 앤서니 타운스고. 그 저희가 올스타 선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칼 앤서니 타운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동부 컨퍼런스 기준으로는. 네.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온 효과일까요? 뭐 동부가 병신이니까. 뭐. 네. 앤서니 타운스는 아주 잘하고 있다.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잘 갔네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력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칼 앤서니 타운스가 팀버랜드 노티카에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랜드? 팀버울브스에서 넘어올 때 네. 팀버울브스가 약간 리빌딩을 차원에서 이걸 놔준 거였어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철저히 셀러리킥 관리 차원에서. 아... 미네소타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지난 그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었고 그 리그 전체적으로 그리고 팬들도 다 이제 뭔가 앞으로 미래가 엄청 기대되는 팀으로 주목을 했던 팀이었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도 네, 근데 사치세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라는 구단 자체가 그 스몰 마켓이잖아요. 근데 거기 고베어도 되게 높지 않아요? 고베어도 졸라 높죠. 근데 네. 왜 걔를 안 보내지? 근데 이제 그 칼 앤서니 타운스는 계약 기간이 훨씬 더 좀 긴 상태였고 맥스 기간으로. 네, 그래서 이 선수를 보내고 이제 이번 시즌이 만기 계약인 줄리어스 랜드를 데려왔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좀 이해관계가 충족되는 트레이드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단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트레이드였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까고 봤더니 이제 미네소타는 성적도 되게 애매하고 방향성도 좀 잃은 것 같고 랜드를 과연 장기적인 포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반면에 칼 앤서니 타운스는 지금 뉴욕에서 톰 티보도 감독의 이제 그 채찍질을 받으면서 출전 시간을 졸라 많이 받으면서 완벽한 이제 코너스톤으로 지금 거듭을 나고 있죠. 네. 칼 앤서니 타운스가 신인으로 들어오고 네. 상당히 오랫동안 밀었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단 그쵸. 말이에요. 성적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에드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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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에드워드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 중심을 옮기는 게 아니었나.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봤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작 이제 칼 앤서니 타운스가 떠나고 나서 봤더니 앤서니 에드워즈도 뭔가 지난 시즌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3점 슛을 굉장히 높은 효율로 많이 넣고 있긴 하지만 리그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지금 선두주가 에드워즈거든요. 에드워즈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번 시즌에 100개 이상의 3점 메이드를 가장 먼저 달성한 선수예요. 뭐 커리나 이런 선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리그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스타일로 잘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뭔가 차세대 코비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는 만큼의 위력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에드워즈에 맞춰서 에드워즈랑 잘 맞는 네. 선수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데려오고 고베어도 정리하고 이러겠죠. 네. 뭐. 전 칼타가 사실은 팀버울브스에 있을 때 그때 고베어가 유타에서 넘어왔을 때 유타 있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고베어가 센터로 있는 팀은 저는 우승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뭐죠? 그냥 그 깜냥이 안 돼요. 그 5명을 5명 이유가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닌가? 물론 수비 잘하죠. 수비 잘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센터의 형도 아니고 맞죠. 그리고 그 5명이라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농구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편의 5번을 마크하기에는 그러니까 마크 및 공격을 같이 하기에는 약간 무게감이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전 그래서 유타 때부터 안 된다. 근데 그때도 가야님한테 혼났어요. 얘 유타에서 뭐 고베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또 한번 또 이렇게 막 미디어가 막 출렁출렁한다. 너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라. 여기 한번 하긴 했는데. 근데 고베어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다 알고 있어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기용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지금같이 이제 그 외곽 슈팅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팀들 상대로 수비에서 그 단점이 완벽하게 그 노출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활용 기용도 떨어진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미네소타 관점에서 그 나즈리드가 작년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나즈리드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나즈리드가 지난 시즌에 그
정말 눈부시는 활약을 해서 그렇죠. 카렌 타운스가 없어도 나즈리드를 통해서 이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두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그 자기에 대한 뭔가 입지가 좀 뭔가 약해진 느낌. 네. 그리고 미네소타 팀 전체가 수비는 잘하고 있는데 수비에 대한 아직까지 어그레시브한 그런 멘탈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네. 공격에서 그 앤서니 에드워즈가 인터뷰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우리가 공격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 전체가 지금 그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뭔가 혼란을 겪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 거죠. 네. 네. 서부는 OKC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OKC는 그 NBA 컵에서 그 지기는 했지만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졌어요. 사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OKC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졌는데 그거를 제외를 하면은 너무나도 계속 잘해주고 있고요. 네, 여전히 제일러 윌리엄스 저희가 그때 뭐 이름 몰라하는 것 때문에 막 얘기했었던 가연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제일러 윌리엄스를 모를 수 있냐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박장대소 하셨는데 어쨌든 그 NBA 컵을 제외를 하면은 9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공수 양면으로 너무나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록을 챗 톰그랜 없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그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이덥 봤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경기하는 영상 좀 네, 보셨나요? 봤어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카와이가 생각이 나는데 카와이 레너드.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리고 네. 공수 양면에서 다 네. 잘하니까. 네. 뭐 너무 괜찮은 애다. 네. 뭐 이 성격이 좀 어떨지 네. 꾀병은 안 보이는지. 저희가 외모에 대해서 좀 비하를 했었는데 그쵸.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모 네. 저는 뭐 나쁘지 괜찮나요? 않다고 봐요. 예. 그냥 꾀병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되게 맹하게 생기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좀 이렇게 이게 운동 못하게 생긴 흑인상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상대를 약간 좀 방심시킨다. 가소 평가하게 만들어서 그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 있을 거예요. 예. 뭔가 좀 날카롭고 나를 뭔가 뚫을 것 같으면 더 긴장할 텐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거는 있을 정말 수 정말 신선한 왜냐면 그 해석인데. 벤 시몬스 봐요. 되게 막 샤프하게 생기고 되게 눈도 잘생겼죠? 잘하게 네, 생기고 그렇죠. 잘생기고 막 네. 무악했다가 까보니까 다 거품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거품이 꺼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신선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전략을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상대 팀 입장에서 뭔가 방심하게 생긴 애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면은 더 뭔가 예전에 그 배드보이즈 2기 때 다 네. 방심하게끔 생겼거든요. 거기 라시드 월러스 빼고. 거긴 진짜 피자 먹고 그쵸. 크게 생겼지. 그죠. 테이션 프린스 보면은 방심하게 생겼죠. 그렇죠. 테이션 프린스나 네. 뭐 사실 뭐 빌럽스도 그렇게 농구를 잘할 것 같은 외모는 그쵸. 아니고 해밀턴도 뭐 그랬고. 되게 왜소하고 그렇죠. 뭐 벤치에터 네. 리시언터나 뭐 벤 월러스 뭐 그냥 약간 그 그렇죠. 경기장에서 그렇지. 일하다 온 애처럼 나오고 그렇죠. 네. 거기 약간 그치 배관공처럼 생겼지. 그러네. 밀리치치도 그래요. 밀리치치. 네. 떴나요 그 사람? 조금 미세하게 나왔죠. 네. 그 팔이 엄청 길어 보이더라고요. 아 드래프트 맞아요. 봤을 때. 맞아요. 그게 그 강점 중에 하나였어요. 드래프트 됐을 때. 그 키를 찾아보니까 198인 거예요. 네. 그 근데 그거보다 윙스팬이 커 어마무시하죠.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카와이가 저는 많이 생각이 났다. 네. 그래서 OKC는 사실 NBA컵에서 진 것도 있지만 아직 젊은 팀이기도 하고 아직 뭔가 큰 무대에서 뭔가 검증한 건 아직 없기는 해요. 네, 지난 시즌에는 댈러스한테 실차전까지 접촉 끝에 이제 지긴 했었지만 아직 그런 빅 모먼트, 뭔가 팬들의 뭔가 가슴 속에 새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직 없는 팀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냐 없냐. 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 팀을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만들 만한 그 재질은 가지고 있는 자질은 되는 팀이라 생각이 되고 이번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팀이 OKC가 아닐까. 네. 진정한 슈퍼스타의 어떤 자질이 있다면은 골든 그쵸. 스테이트 워리어처럼 아, 올라가서 딱 우승하고 지금 개 못하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한테 51점 차로 졌다. 예전에 기억이 다 3년 전에 머물러 있다니까. 우승했을 때 머물러 있어요. 골스 왕조가 시작될 때 네. 그때의 느낌. 휴스턴 네. 잘하고 있고. 휴스턴도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극찬했던 팀 중에 그렇죠. 하나였죠. 네. 네,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 팀도 그 지미 버틀러를 데려올 그 유력한 팀 중에 하나로 거론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이 팀이 그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전체 구성 뎁스 자체가 굉장히 두텁고 그 매 포지션별로 특히 윙 자원들 중에서 공수 양면에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정작 뭔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음. 클러치 상황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그 클러치 상황에서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빅플레이를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선수가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경험 생각이 있는 들어요. 선수, 베테랑. 벤블릿이 상당히 그 슛감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사실 벤블릿은 뭐 커리어 내내 들쑥날쑥한 그렇죠. 선수긴 했지만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약초 부진이 너무 심합니다. 이 선수가 그 운동신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들 뭔가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하지만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아직 부족해요. 마무리 이 선수의 지금 시즌 야투가 4할이 거의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팀의 뭔가 클러치를 담당할 에이스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는 당연히 지미 버틀러. 그렇죠. 클러치 대명사의 선수이기도 하고 뭔가 마지막 한 방을 꽂을 때 이제 가장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시너지가 가장 날 것 같은 트레이드 대상 팀으로 지금 휴스턴이 굉장히 많이 언론이 되고 있어요. 뭐 괜찮은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마이애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휴스턴은 그런 것도 많은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고 이 선수들이 지금 서로 겹치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뭐 딜런 브록스는 좀 제외를 하더라도 그 아멘 톰슨이라든지 그 타리 이슨이라든지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있을 거고 이런 선수들이 서로 지금 출전 시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뭔가 포지션 정리를 한번 하면서 버틀러를 데려오면은 저는 가장 그 트레이드를 통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팀이 휴스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밑으로 뭐 댈러스, 클리퍼스, 덴버는 요키치가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중위권에 지금 덴버는 요키치는 사실 커리어 최고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너무 경이롭습니다. 보는 거 볼 때마다 그 진짜 그 대학생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혼자 농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팀에서 그 선수들이 아직 못 받쳐주고 있어요. 에런 고든이 오랫동안 부상이었기도 했지만 최근에 복귀를 했죠. 그런데 자말 머리의 날카로움이 그 부상 이후로 좀 없어졌어요. 올림픽 때도 굉장히 못했기도 했지만 자말 머리가 저희가 알던 자말 머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트레이드 얘기도 많더라고요. 트레이드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매물로 많이 거론되는 선수가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뭐 꾸준히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또 이제 그 계약 자체도 뭔가 지금 셀러리 캡 대비해서는 뭔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카드로 활용하기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돌면서 덴버도 마찬가지로 뭐 버틀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셀러리 캡을 매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덴버도 지금 아마 그 트레이드를 단행할 거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키치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유형의 선수가 누굴까요? 요키치는 아무나 갖다 놔도 어울립니다. 아무나 갖다 놔도? 시프룩 빼고. 지금 시프룩이 있거든요, 덴버에. 그렇죠. 덴버로 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하게 그게 지내던데. 요키치라서 하긴 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아웃사이드 슈팅이 안 되는 오히려 그 밑에 쪽에 그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런 선수가 과연 요키치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요키치라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럼 거의 그 위인 수준인데. 거의 똥도 그 떡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 르브론도 걔 버린 선수인데 요키치는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르브론이랑 요키치를 또 비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르브론은 안 돼가지고 버렸잖아요. 저는 그 살리는 유형이 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럼 요키치가 더 위대한 선수인 거죠. 저희 시끄럽게 좀 하시죠. 외인님. 사실 멘트가 별로 관심 없는데 괜히 시작은 했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멘트인 것 같아서 딴짓 좀 했습니다. 갑자기 쓰레기를 정리하시길래 언급할 가치가 없는 새끼를 아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덴버도 지금 아쉽네요. 뭔가 요키치 개인 성적에 비해서는 팀 성적이 조금 받쳐주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최근에 ESPN에서 그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그 단장들이랑 그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단장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MVP 폴을 했어요. 그 했는데 거기서 여전히 요키치가 전체 1위로 남아 있더라고요. 팀 성적이 지금 그 서부 7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2번인가 3번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받았죠. 엔비드를 제외하고 그렇죠. 엔비드가 받았던 시즌 제외하면 3번을 받았죠. 3번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베어를 데리고는 절대 우승을 못한다고. 5번에 이런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승하냐고. 고베어는 사실 여기 낄 깜냥이 아니죠. 그러니까 식스맨도 아닙니다. 그 지금 걔한 40밀 받죠?
고베어요? 고베어 43 정도 될 그죠? 것 같은데? 네, 넘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8에서 21 사이가 딱 적당하다. 딱 맞아요. 딱 그 정도. 네, 맞아요. 저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애틀란타 호크스 제가 네. 못 봤는데 네, 뭐 아틀란타가 네. 그 지금 성적이 7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원래 14승 완전 14패. 네, 저희가 1화 했을 때 최하위 팀이었었는데 음흠. 이 팀이 그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7승 3패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나마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이 주목되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팀이 그 트레이 영과 그 디전테 머리 페어링을 이제 부수고 다이슨 데니얼스를 이제 디펜더로 고용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윙 자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그 볼 무브먼트 자체도 굉장히 좋고 트레이 영이 지금 슛감은 안 살아났지만 이 선수들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좀 나름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어서 어시스트가 1위더라고요. 네, 전체 1위예요. 완전히 지금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이제 패싱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받아먹을 수 있는 운동신경 좋은 그리고 그 투웨이 플레이가 가능한 윙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또 아틀란타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네, 그래서 이 팀은 그 남은 그 스케줄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에피소드를 진행을 할 때 3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성적을 다시 한번 주목할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3화를 하게 할 되면 겁니다. 할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잖아. 하면은 다음 3화 때 1월 3화 방송 때 학도님이 나오신다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마 구정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괜찮네요. 네. 자, 이쯤에서 저희 시즌 리뷰는 한번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 저도 사실 이거를 아웃라인에 적긴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언급을 들었던 게 네. 패널별로 이제 올스타 선발 선수를 네. 한번 뽑아보자. 저랑 오늘 자유님이랑 택시 타고 오면서 네. 자유님이 야 나 이거 올스타전 고를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르면 되지 그냥 뭐 샤킬 오닐이나 뭐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 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올스타는 이번 시즌의 성적도 있지만 네. 패널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위주로 사실 뽑는 게 올스타전의 어떤 그 기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개념이라고 할 수 기조죠, 있으니까. 기조. 원래 올스타가 그런 거니까 네. 내 마음의 베스트 5 네. 뭐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각 패널분들이 어느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뽑자 그러면 이제 한 5년 전으로 로스터가 네. 돌아가니까 그게 문제지. 근데 아직도 그 선수들이 그쵸? 굉장히 영향력을 맞아요. 끼치고 있는 잘하고 선수들이에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한창 그런 거 했을 때 대비해서 좀 바뀐 게 하나 있다면은 이제 포지션에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쵸. 프론트 코트나 백 코트를 맞아요. 나누는 그 정도 차이. 음.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굉장히 손해를 봤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특히 2010년대. 음. 네, 그래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네, 그래서 그냥 프론트 코트 3명, 백 코트 2명씩 해서 그 각 컨퍼런스 이제 총 10명이 되겠죠. 그래서 패널분들당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냥 한번 좀 궁금해서. 근데 네. 포지션이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약간 2, 3번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렇죠. 걔네들은 어디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하나하나 건가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그 5개 1, 2, 3, 4, 포지션으로 5. 할 때가 훨씬 재밌었어요. 맞아.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명확하게 포지션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저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토론할 거리가 생긴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프론트, 백코트 이렇게 나누는 순간부터 조금 근데 요즘 포지션 그렇더라고요. 개념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는 몇 번에 넣어야 될까요? 르브론은 저 같으면은 뭐 예전에는 저는 3번에 놨겠는데 지금도 요즘에 3번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늙어서 뭐 1번으로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저도 3번.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개념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나누는 게 전 더 재밌는데. 그렇긴 하겠다. 저 웨스트브룩은 저기 5번 넣고 싶거든요. 죄송한데 웨스트브룩은 고베어랑 비슷한. 저희가 지금 올스타 선발이잖아요. 선발. 그 이따가 몸 거기 좋은 프론트 가드. 코트로 뽑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은 보팅 거기 리스트에 없을 것 같아요. 투표 자체가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 가능할걸요 투표는? 네. 전 그래도 요거 얘기해보고 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NBA 위기론 요거는 조금 한번 궁금하신가요? 얘기를 해볼 그 가치가 있지 않나. 원래 저는 이거 두 개 다 조금 다 어떤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들어보고는 싶었어요. NBA 어떤 면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올스타전에 대해서 막 언급을 드리면서 선수들의 뭐 로드 매니지먼트 얘기했었고 이제 그 미국 출신 슈퍼스타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NBA 위기론에 지금 그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 해외, 국내 다 불문하고 전 세계 여론에서 좀 공통적으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NBA 시청률이 단순히 지난 시즌만 놓고 봐서도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다는 뉴스가 지금 최근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게 그나마 또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거에 대비해서 그 MLB랑 NFL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올랐어요. MLB랑 NFL. 네. 물론 이 시즌 때는 원래 NFL이 독식을 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1월, 12월은 원래 NFL 플러스 대학 그 풋볼 지배하는 시즌이긴 하지만 단순히 NBA랑 NBA를 비교했을 때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 많이 깎인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막 올스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뭐 부상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뭐 세대 교체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건 올림픽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NBA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뭔가 아담 실버 총재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든 뭔가 새로운 뭐 정책을 만들든 해서 이거를 타개할 만한 뭔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NBA가 좀 간만에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위기론이 코로나 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NBA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물론 2016년이 정점이긴 하겠지만 근데 코로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NBA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자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코로나의 영향. 네. 호수인님은 그래도 계속 근데 저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지금 토론을 여기 NBA 위기론에 관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짚어주셨던 테마화가 뭐 테오론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각자 생각 얘기하고 뭐 이 정도. 저는 제가 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네. 저는 제가 NBA에 대한 열심히 하시네 막판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계속 열심히 했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주 텐션이 좋으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네네. 저는 제가 사실은 NBA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계기는 딱 있었어요. 코로나 때쯤이었고 저는 사실은 뭐 말씀드리 좀 조심스럽긴 한데 BLM이랑 PC 관련된 내용들이 부상하면서 NBA 선수들이 굉장히 흑인인 게 되게 특권인 것 마냥 행동하면서 저는 사실 약간 좀 정내미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NBA가 오랜 기간 동안 고여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경쟁력 있는 다른 리그들과의 교류도 좀 적고 다른 외국 선수들과의 물론 다른 외국 선수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고여지면서 저는 이게 이제 경쟁력을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넥스트 미국인 슈퍼스타가 없는 거는 오히려 저는 되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NBA를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저는 요즘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키치부터 뭐 웬바니에마나 뭐 돈치치들이 더 잘해줘 주길 바라고 좀 더 이게 기존 기성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흑인이 주름 잡았던 이 코트 판이 약간 좀 흔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도 조금 더 각성을 하고 나태해졌던 그 멘탈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당연히 저는 사실 농구는 되게 소수의 선수들이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도감도 굉장히 빠른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의 그런 멘탈리티나 아니면 그런 기조만 조금만 바뀌어준다면 좀 충분히 모든 경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올스타 게임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재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외국 선수들이 가서 기존 그 흑인 선수들한테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쿤보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기 힘든 멘탈리티를 말해주고 있는 게 전 되게 보기 좋고 그렇죠. 어떻게 되게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키치는 약간 사실 그런 멘트들이 조금 없죠. 적은 것 같고 미디어와의 그냥 그 소통 자체가 별로 없는 선수예요. 돈치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데 쿤보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고 웬바니아마도 약간 좀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입니다. 행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저요? 지금. 전 사실 좋아하는 선수는 없는데 딱히 없는? 식서스에서 그 맥시. 아 파이러스 맥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선수를 좋아하는 게 뭐 당연히 뭐 잘하기도 하지만 전 그 엔비드 까는 거 보고 저는 그래도 멘탈이 그래도 있다 이 친구가. 네, 전 그렇게 나태해져 가는 어린 친구들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학도님 저는 뭐 아직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되는데 그 NBA 위기가 그 우리나라 그 한국 예능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예능계와 비슷하다. 그 고인물들이 아직도 이제 주름을 잡고 있고 그렇죠. 아직 세대 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보고 있었던 유재석, 박명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르브론, 뭐 듀란트처럼 이제 그렇죠. 군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스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뭐 위기론이라기 보기보다는 어쨌든 MLB 같은 그 리그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그 경기가 굉장히 지루해지고 시청 연령대가 이제 노인화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기의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룰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NBA도 뭐 위기가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위기 상황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전략들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4점 라인. 8점 라인. 네. 8점. 로고샷. 네. 허리가 금방 끝내겠는데 경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달에 하시죠. 이렇게 아쉽네요.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주제를 보고 이게 왜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NBA를 안 보게 된 지는 좀 됐지만 저 행인님이랑 비슷한 느낌에서 이제 안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가 위기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외 사람들은 오히려 NBA 인기가 높아진다고 맞아요. 전 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외국 선수들이 거기 가서 잘하니까 그 자국 리그, 유럽, 아시아 이런 쪽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NBA가 이거를 위기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시청률과 관심도와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 NBA도 이제 국제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여태까지도. 근데 뭐 향후 5년, 10년 안에 NBA의 형식을 띈 그 유럽에서의 NBA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고. 그렇죠. 얘기가 더 나오고 있죠. 네,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유로리그와의 그런 대립 관계 이런 것도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의 NBA 그게 뭐예요? NBA를 유럽에서 하는 거예요. NBA 팀을 만들어서. 유럽에? 유럽 내에서. 리그를 확장해서.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NBA 팀들과 어떤 그 홈앤어웨이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유럽 내에 NBA 리그를 따로 만드는 거죠. NBA 유럽으로. 그래서 새로운 팀을 창단을 하든 아니면 기존 팀을 인수를 하든 거기서 유로리그처럼 이제 하는 그런 방향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타이틀이 NBA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히려 미국 선수들의 사실은 유럽 진출도 되게 낮아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지금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골프로 치면 PGA랑 그 걔네랑 리브랑 PGA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브가 나타나서 자기네 리그 할 거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 다른 리그에 와 관계없는 새로운 어떤 독립적인 리그, 그 NBA 타이틀을 달고 NBA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전 뭐 그런 견제되는 리그나 그런 팀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완전 공감을 하고요. 네, 완전 100%.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청취자들을 포함해서 NBA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정치적인 일본부가 됐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BA는 사실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 TV 딜도 지금 11년 연장을 했잖아요. 그 11년 연장했던 액수가 무려 76밀리언이었나요? 700밀리언이었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100조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을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그 어떤 셀러리 캡이 넘어간다, 뭐 농구 관련된 수입이 올라간다 했던 것도 대비해서 거의 아마 3-4배가 높은 수준으로 아마 연장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그 미디어 쪽에서도 NBA에 대한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굉장히 앞으로도 좋게 보는 보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NBA가 국제가 잘 되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 뭐 해외에서 워낙 이제 많은 그렇죠. NBA 진정한 리얼 슈퍼스타들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그런 세대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뭐 로드 매니지먼트 이것도 정말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던 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좀 리그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최근에 특히 리그가 너무 엄격해졌어요. 그 선수들에 대해서. 그 저희가 예전에 그 호스투리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90년대 닉스랑 히트의 어떤 라이벌 얘기를 드리면서 그 팀들이 어떻게 매 플레이오프 시리즈마다 어떠한 드라마를 만들어냈었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실제로 그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연대별로 해가지고 막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NBA 팬들 사이에서는 닉스랑 히트하면은 그 당시에 뭔가 연상되는 그게 있어요. 그들은 뭔가 항상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공방을 통해서 뭔가 서로 접전을 펼쳤었고 그걸 통해서 라이벌리가 형성됐었고 그 라이벌리가 실제로 그 팀에서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지 의식이 있는 팀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리그 자체적으로 뭔가 너무 선수들에 대해서 엄격하고 어떤 테크니컬 파울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름 끼치게 엄격합니다. 최근에 막 조금만 뭔가 좀 심판에게 뭔가 좀 반발적인 어떤 이런 애티튜드를 제스처만 취하더라도 바로 테크니컬을 먹고 퇴장당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도 요키치나 뭐 자모렌트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최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그런 거에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양 팀의 라이벌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구단적인 그런 라이벌리는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호스토리를 통해서 예전에 뭐 레이커스 셀틱스의 라이벌리, 뭐 닉스와 히트의 라이벌리 이런 것처럼 두 팀 간의 라이벌리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게 저는 그 르브론 제임스의 더 디시전 이후로 뭔가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팀에 소속하는지에 대한 뭔가 전권을 좀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스타들이.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항상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연고지를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팀에서 뛰는 팬들은 사실 팀을 응원하고 싶은 선수들이 팬들이 많을 텐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미국처럼 연고지 어떤 개념이 강한 경우에는 근데 KD나 르브론이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이제 빨리 팀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총체적으로 해서 미국 내부적으로 있는 이슈도 있겠지만 리그 전체적인 이슈도 같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코노믹한 측면에서는 리그가 지금 앞으로 11년 동안 잘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팬들의 정내미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수들 자체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리그 사무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많은 좀 뭐랄까요 잘못된 그런 아쉬움이 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결정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축적이 아닌가. 되면서 네. 이런 위기설까지 네. 것 같네요. 근데 항상 제가 이번에 이 토론 주제를 얘기하면서 또 생각이 났던 게 NBA 위기설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은퇴했을 때 그때는 정말 모두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MJ가 나가고 나서는 그에 대한 후계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NBA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런 거를 또 시간이 지나고 뭐 각종 룰 같은 걸 변경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고 새로운 구단주가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또 이제 뭔가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60년대 뭐 셀틱스 레이커스 라이벌리 이후에 또 닉스가 부상을 하고 했던 반면에 또 70년대 선수들이 막 마약이 찌들면서 힘체기를 겪었다가 메이 존슨과 레리 버드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또 조던이 바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위기 다음에 또 이제 뭔가 서로 반등하는 계기가 됐던 리그였던 것 같아요. NBA라는 리그 자체가 지금 거의 8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가 또 이제 새로운 저희가 몇 년이 지났을 때 한 3, 4년이 지났을 때는 또 이제 리그가 새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계기의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커리랑 르브론 둘 다 미국인이. 듀란트도 그렇고. 그렇죠. 아, 이제 그 세 명이 실제로 리그에서 제일 잘하던 선수였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으니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위기설이 오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쉽네요. 네. 네. 뭐 졸리신가 봐요, 학도님. 약을 먹었더니 그럼 저희 오스타 선수만 5명씩 빨리 말하고 갈까요? 약은 이기기 힘들어. 약은 어쩔 수 없어. 동부 서부 5명씩만 그러면 네, 한번 뽑아볼까요? 뽑아갈까요? 네. 어떻게 먼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동섭으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죠? 뽑는 거 자체는 동섭으로 나누죠. 뽑는 거 자체는 네네. 그럼 그거 뽑아 놓고 이제 8명씩 섞는 세 거구나. 팀으로 뽑아놓고 섞는구나. 이제 동부 12명, 서부 12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24명을 가지고 세 팀으로 세 팀으로 쪼개는 걸 하는데 나누는 거구나. 그 세 팀을 쪼개는 것도 저희가 마치 예전에 팀 르브론, 팀 스테판 같던 것처럼 이번에는 TNT 인사이드 NBA 패널들이 이거를 해요. 코비 그 바클리, 캐리 스미스 그리고 샤킬 오닐. 그 친구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권한을 가져도 우선 이 이벤트 거예요? 자체가 TNT에서 전체적으로 생중계를 하고 TNT 인사이드 NBA는 사실 NBA에서 그 NBA 미디어 쪽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인기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라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웃기긴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루키 막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뽑는 것 자체도 그렇고 내 팀으로 쪼개는 것도 그렇고 뭐 경기를 여러 번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패널들이 물론 그 NBA 레전드긴 하시지만 아니 뭐 약간 K리그 판타지 같네. 판타지. 그렇죠. 판타지 같은 약간 좀 느낌이죠. 특이하네. 그래도 서로 역할이란 게 좀 다른데 네. 옆에서 비평하고 그치. 뭐 이런 채널에서 그런 거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조금. 근데 지금 하네.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그럼요. 그래요? 몇 명? 차라리 뭐 호시님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고 네. 저희가 거기에 반한거나 추가하고 싶은 선수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제 잠깐 근데 몇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부 동부 5명이에요. 서부 동부 12명 12명으로. 5명. 저희가 그러니까 올스타 12명은 선발 못할- 선수들이니까 12명 뽑는 거라고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올스타는 12명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오케이. 그 선발만 뽑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선발은 이제 팬투표가 적용이 되니까 저는 우선 서부에서는 요키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수는 저는 요키치와 SGA가 그렇죠. 두 명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명은 저는 AD, KD 그리고 루카 이렇게 세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AD, KD, 루카. 루카. 그래서 서부의 프런트 코트는 요키치, AD, KD 그리고 서부의 백코트는 루카, SGA. 괜찮은데요?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웬바냐마나 이런 선수들을 뭐 추가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커리가 있을 수 있겠네. 커리, 르브론, 웬바냐마 뭐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르브론은 안 뽑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자모란트는 가능성이 없나요? 자모란트도 가능성 있죠. 괜찮아요? 네. 어. 근데 자모란트는 아시다시피 그 권총 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음. 물론 팬들은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겠지. KD 요새 잘하나요? 그러니까 나도 KD는 나왔을 때는 겁나 잘하고요. 팀 성적도 나왔을 때만 겁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기고 결장하면은 다 진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근데 결장 경기가 지금 한 10경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딱 10패하고 있긴. KD는 사실 지금 시즌 초에는 MVP 후보에도 거론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좀 부상이 계속 이놈의 부상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좀 아쉬운 정도. 사실 KD가 되게 지겹긴 한데 대체할 만한 선수가 네. 생각이 나시나요? 서부 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론트 코트에서 지금 웬바냐마랑 AD 아마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 샌안토니오 스퍼스보다 레이커스가 그래도 좀 성적이 더 높으니까 팀 순위가 더 높으니까 이제 전 KD 대신에 그 친구 하겠습니다. OKC의 그 멍청하게 생긴 멍청한 제이더. 약간 좀 제이더.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이더블 하겠습니다. 제이더. 제일러 윌리엄스. 응원하는 네. 의미에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뭐 커리도 있고 어빙도 있죠. 어빙도 있고 커리도 있고 서부에. 백코트가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제임스 하든도 조금 있고 걸리네. 하든도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클리퍼스에서 성적도 나도 나쁘지 않고.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우승 못할 텐데. 네.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되게 지겨운 이름들이 많네. 네. 웬반야마가 들어가면 좀 신선하겠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충분히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너무 성적도 그렇고 이번 시즌이 진짜 그 지난 시즌보다 지금 3점 슛의 어떤 볼륨이나 효율 같은 걸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정말 정말 말이 안 아직도 지금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2년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선수죠. 뭐 저도 커리를 뽑고 싶은데 올 시즌은 그래도 SG랑 돈치치가 백코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도시 자체가 그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쵸.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는 커리가 뽑힐 가능성이 그쵸.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안 되더라도 어차피 벤치로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올스타 선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동부 동부? 한번 해보죠. 네. 동부에서 제가 예상해 볼까요?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호수인님 오. 할 거를. 안테토쿤보 나 있을 거고, 테이텀 있죠. 있고, 그다음에 도노반 미첼 있죠. 있죠. 그다음에 왠지 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릴라드 약한데. 케이드 커닝햄? 케이드 커닝햄이요? 칼타운스. 칼타. 칼타. 맞습니다. 맞아. 다 맞춘 한명 남았나요? 한 명 남았어. 맞아요. 지금 방금 백코트 한 명 남았어. 지금까지 말씀하신 4명이 제가 확정지은 선수들이에요. 오. 한 자리가 나머지 한 명을 못 고르겠어요. 제일렌 브런슨? 그렇죠. 제일런 브런슨, 트레이 데미안 영, 릴라드, 트레이 영, 타일러 히로 뭐 이런 선수들. 라멜로 볼. 맥시. 라멜로 볼도 있죠. 라멜로 볼도 맥시? 잘하던데. 네. 맥시 안 타리스 맥시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케이드 커닝햄 없나요? 케이드 캐닝은 누구야? 케이드 커닝이? 누구냐니요? 지난 방송 때 지난 방송 때 얘기했는데. 약간 1옵션. 그 눈동자가 옅게 생긴 그 친구죠. 예, 맞아요. 눈꺼풀 약간 덮이게 생긴 애 있어요. 디트로이트 에이스죠. 네. 그래서 아마 릴라드, 브라운, 브런슨, 히로, 트레이 영 이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스타팅 5로. 네. 이 중에 누구를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팀 성적이 조금 더 가미된 선수가 한 명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팀 성적으로 가면 사실 브라운이 맞는데 그쵸. 브라운이 이제 보스턴 2위니까 인기가 제일런 브라운이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살짝 좀 폼이 떨어진 것도 있고 브런슨이 네. 브런슨. 제일런 브라운이. 브라운이. 근데 그리고 데릭 화이트나 지금 페이튼 프리차드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뭔가 그 브라운에 대한 비중이 좀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애매한 것 같고 저는 릴라드가 그래도 미너비키 이렇게 성적이 좀 더 올라오면 좀 가서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릴라드도 참 오래 뛰네요. 생각해 보니까. 갈란드? 다리어스 갈랜드는 얘는 안 돼요? 가랜드. 높은데. 이 제가 방금 언급드린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한 끗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수인 것 같고 저희가 시즌 초에 엄청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폼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네. 이 정도. 추가로 뭐 언급하실 만한 선수가 반케로? 타이레스 할리버튼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이 선수가 사실 할리버튼. 할리버튼이 있었어요. 작년만 못 하잖아요. 작년만큼 못 하는 게 좀 아쉽고 그 지난 작년 NBA 컵 때만 해도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서 폼이 꺾였고 그 다음에 뭔가 폼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큼 그 전만큼의 그 소름 끼치는 임팩트, 뭔가 10손가락 안에 될 것 같은 그런 베스트 10 느낌의 선수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서. 폴 조지? 아니에요. 폴 조지는 나오지도 않는데 거의 뭐. 저도 안 뽑았는데. 진짜 폴 조지 농구 멋있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서스 때. 너무 옛날이네요. 좀 클리퍼스 때도 딱히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 필라델피아 간다고 할 때도 뉴스가 좀 되길래 건재하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또 망했다. 차라리 리빌딩 버튼 눌러지. 맥시 하나 남기고. 그러네요. 오늘 방송도 2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채워지네요. 뭐 호수인만 있으면 사실 6시간, 7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시 나가. 국회에서도 하는 거 뭐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필리버스터. 그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그럼 아니요. 우리가 못 받쳐줘서 그래. 시간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자, 뭐 이렇게 또 두 번째 방송을 무사히 또 잘 마쳤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이게 정규적으로 이 두 번째 방송을 마쳤다라는 거에 저 스스로는 큰 의의를 듭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딱 4명이 다시 모였다는 거에 지금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다행이네요.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월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다음번 하는 거 그 구정 때쯤 해가지고 좋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타이밍상 딱 좋네요. 좀 이런 거 좀 주제를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해서 한 4, 5일 정도 미리 준비해서 다음 방송은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서 퀄리티는 근데 그 스케줄이 거의 그 2, 3일 전에 결정이 되니까 뭐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만족했는데.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아까 전에 깜짝 놀랐어. 정치인인 줄 알았어. 말 잘하더라고. 오늘은 우리 저 행인의 에너지가 레벨이 조금 더? 쭉 계속 유지가 되고 학도가 오늘 좀 페이드. 아침에 약을 먹고 약 왔고 먹었어요. 잘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또 다음 방송에서 얼마나 서로 후드로 깔지. 이 와중에 그 스미스 팡님은 단체 통해서 막 올 시즌 제가 본 히트 경기 중에 제일 열받네요 하면서 이제 쌍욕을 막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러네요. 스미스팡님 한번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지 않네요. 용기가 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NBA 오네어 시즌 8 두 번째 방송 저희가 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약속까지 잘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과연 학도가 다음 편에 나올지. 이제 전 나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1월 달인데 네. 되겠죠. 새해 인사를 드려야겠네. 그러네요. 되겠죠. 네. 네. 미리. 그렇죠.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네요. 예.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그쵸. 예, 곧 있으면은 또 이제 해가 바뀌니까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에도 건강하게 저희가 같이 방송을 건강이 할 수 있었으면 최고입니다. 좋겠네요. 네. 다음에는 또 뭐 가야이님이나 뭐 주인장님이나 뭐 되시는 분들 또 같이 모시고 하면은 좋죠. 더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또 유튜브랑 팟빵에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엠비온 에어.